들려드린 노래는 네 미카가 부른 미카라는 가수의 해피엔딩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오늘 만약에 쉬는 시간이 있다면은 이거의 떼창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떼창 버전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나라에 내한하는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 하면은 우리나라 관객들이 그렇게 떼창을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막 그것만 모아놓은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 보니까 이 미카라는 가수가 내한했을 때 이 해피엔딩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막 뒤에 나오는 코러스를 사람들이 다 떼창으로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노래였어요. 근데 미카라는 사람 저는 그래서 처음 알게 됐는데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광고 음악으로도 되게 많이 쓰였고 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짧을 것 같은데 수업 내용이 짧아요. 요새 그거 좀 뭐지? 뭐 스포츠 같은 거 좀 안 보세요? 요새 뭐가 하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스포츠는 사실 F1을 봐요. F1. 우리나라에 F1 보는 사람 진짜 적은데 요새 유튜브 때문에 그나마 좀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었잖아요.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라고 해서 매 시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통해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F1 보통 주말에 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마이애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이애미 시차 때문에 아마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안 봤습니다. 당연히 안 봤고 그래서 뭐 F1도 좀 보고 요새 NBA도 플레이오프 하고 있잖아요. NBA 보는 사람 있을까요? NBA는 있을 수도 있겠다. NBA 플레이오프. 근데 NBA는 좀 대학원생 때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냥 한 컨퍼런스 파이널 정도부터 보는 정도? 뭐 딱히 응원하는 팀은 없고 그 그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르브론 제임스 마이애미 히트 있을 때랑 클리브랜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엄청 잘할 때 있잖아요. 그 무렵을 좀 봤었던 것 같고 뭐 그전에는 그 박지성 EPL에 있던 시절에는 프리미어 리그도 좀 봤었고 뭐 한국 야구도 좀 봤었고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 뭐 재밌죠? 저희는 대학원생 때 저 대학원생 때는 랩에 한국 야구가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다들 듀얼 모니터 하나에 야구가 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게 생각나네요. 헛소리입니다. 시작해보죠.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맞다. 여러분들 저 이번 주 수요일에 휴강을 하려고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회 출장을 가거든요. 원래 목금을 갈까 수목금을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목금을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요일 수요일 점심쯤에 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는 휴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좀 쉬는 걸로 하죠. 너무 자주 쉬었나 요새? 하여튼 하루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휴강이에요. 이 클래스에도 올릴게요. 제가 자주 가는 국내 학회가 있거든요. 로봇공학회라고. 그게 매년 한 요맘때쯤에 해가지고 이번에 뭐 발표도 하거든요. 뭐 신진 연구자 세션이라고 국내 학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사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연구소나 학교 같은데 취직한 사람들 불러다가 신진 연구자라고 해서 이제 갓 연구에 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개하는 세션도 있거든요. 이번에 신진 연구자 세션 발표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발표하고 아마 내년 학회부터는 그 조직위원회도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 뭐
그 뭐 막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리뷰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뭐 행사 진행하고 이런 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감회가 새롭네요.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그 디멘셔널 리덕션에 요거를 한 개 더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러시스를 봤죠. 근데 이거 하려고 이제 뭐 SVD랑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와서 그래서 PCA로 마무리를 지었죠. 요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름이 요거예요.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해서 요거는 이제 좀 비교적 그나마 뭐 PCA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논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줄여서 보통 NMF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나마 좀 비교적 요즘 거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요거를 뭐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좀 효과를 본 논문이 네이처 논문이었나? 뭐 어디 논문이었나? 한 2007년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2007년 논문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2007년 논문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좀 되게 옛날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요즘 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학기 초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엣지 디텍션 이런 거 하고 뭐 코너 디텍션 하고 아니면은 뭐 바이레터럴 필터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오는 중이에요. 점점 이제 좀 옛날 거 내지는 그 로우 레벨에서 하던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요즘 거 그리고 좀 하이 레벨 그리고 약간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출발은 지난 시간에 했던 PCA 얘기를 조금 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PCA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하고 그래서 NMF는 뭐가 다른가를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MF도 사실 여기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SVD에서 이 D가 디컴포지션이었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설명했었죠. 어떤 행렬 하나를 여러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 행렬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약간 지녔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디컴포지션을 한다고 했었는데 팩토리제이션도 약간 비슷한 의미예요. 디컴포즈랑은 약간 비슷하지만 결국에 형태로 나오는 것만 보면은 어떤 행렬의 곱으로 쪼개는 거예요. 팩토라이즈. 잠시만요. 팩토라이즈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행렬 간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SVD도 그거였잖아요. 행렬을 곱으로 표현을 하되 얘네들이 각각이 좀 특별한 형태였잖아요. U랑 V가 뭐 오소고널 매트릭스였고 시그마가 싱귤러 밸류들이 가득 차 있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논 네거티브한 매트릭스들이에요.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행렬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이 논 네거티브한 값들. 그러니까 행렬 안에 들어있는 스칼라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행 바이 열로 들어있잖아요.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행렬을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행렬을 곱으로 쪼개는데 행렬 하나를 곱으로 쪼갤 건데 뒤에서 노테이션 뭘 쓰지? WH를 쓰는구나. V라는 행렬을 W랑 H로 쪼개는데 얘도 그렇고 음수가 없어요. 음수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다 0 아니면 양수로만 차 있는 그런 행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PCA랑은 조금 다르게 PCA랑은 다르게 이미지에
조금 더 걸맞는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약간 혼동이 있긴 한데 PCA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X를 많이 썼었는데 얘를 뭐 N by D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벡터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벡터를 쭉 쌓아서 라지 N개만큼 쌓아서 뭐 X로 만든다. 그래서 뭐 PCA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X의 코베리언스를 구하죠. X의 코베리언스를 구하죠.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뭐 U나 V 행렬을 보고 이제 컬럼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아내면은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수 있는 베이시스가 나오는 거였는데 요거를 오늘은 약간 디멘션을 바꿔서 갈게요. 그러니까 행이랑 열을 좀 바꿔서 표현할게요. V라고 쓰긴 했는데 여기 V라고 썼는데 V를 이렇게 D by N으로 합시다. D by N으로 쓸 거고 얘를 W랑 H라는 행렬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좀 약간 흘려 들으세요. 이거 저도 아직 이거 PCA를 배운 여러 번 배웠거든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 PCA를 배웠었는데 어떤 데서는 코베리언스에다가 SVD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SVD를 적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저 아직도 약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코베리언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베리언스에다가 SVD 취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흘려 들으세요. 이 V에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직접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D by N짜리에다가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얘를 D by D, 얘를 D by D, 얘를 D by N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뭐 랭크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스퀘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적당히 그냥 디멘션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랭크만큼으로 줄여들여서 이렇게 뭐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뭐 WH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얘가 W가 되겠죠? 얘를 W로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H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 D 디멘션이잖아요. 이미지가 지금 D 차원의 벡터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D 차원의 벡터가 이렇게 라지 N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베이시스가 뽑히는 게 가능해요. 물론 코베리언스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축은 아니에요. 코베리언스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축이 아니라 그 코베리언스를 보존하려면은 코베리언스에다가 얘를 취하는 거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를 쌓아놓은 행렬 있잖아요. 데이터를 쌓아놓은 행렬 거기에다가 SVD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U 시그마 V를 얻어서 뭐 얻었다 칩시다. 그래서 결국 W랑 H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 합시다. D by D랑 D by N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W를 일종의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제가 베이시스를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원래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 저번에 PCA 버전으로 얘기하면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때
요런 이미지가 뽑혀 나왔잖아요. 요런 이미지. 그 U라는 행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리쉐입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은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시 해서 원래 이미지를 표현하겠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거였잖아요. 요 이미지들을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이미지는 얘네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는 일종의 어떤 유닛 이미지 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단위가 돼서 요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원래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베이시스가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W1, W2부터 해가지고 총 라지 D개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H에는 D by N이 들어있는데 여기 첫 번째 컬럼이 뭐겠어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라지 N개가 들어있는 샘플들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들 있잖아요. 총 D개의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D개의 개수를 이렇게 곱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V 안에 들어있는 맨 처음 이미지, 지금 각각의 이미지를 컬럼에다가 넣었으니까 맨 처음 이미지가 뭐가 되냐면은 W1에다가 뭐 H11, 또 W2에다가 H21, W3에다가 H31 이런 식으로 WD에다가 HD1.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개수들이 여기 W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각각의 베이시스랑 곱해져서 원래 이미지 얘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설명을 하면은. 요런 센스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PCA도 그렇고 NMF도 그렇고 데이터, 전체 이미지 데이터를 컬럼에다가 넣어놓은 V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W 곱하기 H라는 형태로 저 V라는 행렬을 쪼개는 거예요. V라는 행렬을 쪼개는데 요거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은 V라는 행렬을, V라는 전체 이미지 셋을 W 곱하기 H로 쪼갤 건데 여기에는 베이시스가 들어간다. 여기에는 그러면은 각각의 베이시스에다가 곱할 개수가 들어가 있다. 전체 n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데 PCA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쪼갰냐면은 W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여야 돼요. 오소고날 매트릭스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미지는 결국 이 전체 데이터셋은 여기 들어있는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W에 들어가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 W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할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은 코베리언스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U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들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베이시스가 되는데 그 이미지의 베이시스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오소고날이었어요. 오소고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들어가 있는 W1, W2부터
WD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유닛 벡터여야 되고 얘네들을 서로 내적을 하면은 0이 나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한테 다 오소고날해서 서로가 서로랑 다 직교해서 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너 프로덕트가.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W라는 벡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의 베이시스들인데 음수가 들어가요. 얘는 양수로만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미지는 0에서부터 뭐 1까지 아니면은 뭐 0에서부터 255까지 그렇게 뭐 그 인텐시티를 그냥 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항상 양수였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항상 양수로만 표현이 돼요. 양수로만 표현이 되는데 이 PCA라는 애는 태생적으로 오소고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이미지가 하나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뭘 예를 들어볼까?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잠깐만 내적하면은 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런 값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수만 가지고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없죠. 못 만들지 않아요? 아이덴티티 같은 거는 되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이미지를 보세요. 원래 주어진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바탕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바탕이 검은색이에요. 0이에요. 0. 값으로 치면은 바탕이 0이고 여기 숫자가 써있는 부분이 밝으니까 1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베이시스들을 보면은 여기 배경색이 좀 중간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보다 더 작은 부분도 있어요. 검은색이 있고 더 밝은 부분도 있어요. 흰색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음수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실제로 저 베이시스들을 까보면 음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사실 0이 나왔어야 되는데 0이 나왔죠. 0이 나왔는데 걔가 검은색이 못 돼요. 우리가 그레이스케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면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표현을 하면은 원래 제일 검은색을 0으로 배치를 하고 점점 밝아져서 여기를 1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1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는 곧 요런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0에 해당되는 색깔을 여기다가 놓고 1에 해당이 되는 색깔을 여기다가 놓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색깔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 해당되는 색깔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런 컬러 맵을 가지고 그리는 거잖아요. 이 행렬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컬러 맵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까 저 PCA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여기 제일 검은색부터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데 요쯤에 0이 와 있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미지가 그 뭐 컬럼 벡터를 다시 리쉐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거기 안에 막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0도 있고 0보다 큰 애도 있는데 0보다 작은 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 맵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뭐 꼭 이게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적당히 뭐 미니멈 값이랑 맥시멈 값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배경에 검은색도 약간 여기 배경에 들어가 있는 이 검은색들도 약간 색깔의 그 짙은 정도가 다르잖아요. 컬러 맵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뭐 이것도 통일해서 그리려고 하면 통일해서 그릴 수 있겠죠. 쨌든 요런 애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수인 애들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떤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V라는 전체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베이시스들, 여기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들도 일종의 하나의 이미지가 됐단 말이에요.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미지들이 사실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음수가 있어요. 음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디멘셔널 리덕션을 해서 뭐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생성한 이미지 여기다 프로젝션 시켰다가 다시 스팬을 하잖아요. 그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뭐 트렁케이션을 해야겠죠. 0보다 작은 애들 그냥 날려버리든가 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PCA는 전체 데이터를 쪼개는데 잘 쪼개긴 잘 쪼개요. 특히 뭐 코베리언스를 뭐 보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쪼개주잖아요. 문제는 얘가 오소고날 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음수가 나오는데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뭐 이미지들을 쌓아놓은 행렬, 그거는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왜 베이시스에 음수가 들어가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 게 뭐다? NMF다. PCA가 오소고날한 거를 컨스트레인트로 줬다면은 NMF는 똑같이 이 V라는 전체 이미지를 W랑 H로 쪼개는데 이때 컨스트레인트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non 네거티비티. 뭐냐면 행렬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V라는 애를 W랑 H로 쪼개는데 이 W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베이시스들이나 그것들에 해당되는 뭐라고 표현할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지? 뭐 이렇게 합시다. H1, H2부터 이렇게 HN개가 있는데 요거 베이시스 이미지 자체도 다 양수로 표현이 돼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참여하는 여기 개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V1이라는 이미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개수들, 그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개수들, 걔네들도 다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려는 그 베이시스 이미지도 뭐 일종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그것들을 조합을 할 때도 항상 양수를 곱해서 조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서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쪼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적절한 뭐 디멘셔널 리덕션이 되겠죠. 어디서 뽑으면 돼요? 이 W를 뽑아서 W를 이제 맨 앞에서부터 몇 개 선택할지만 고르면 되죠. 내가 줄이고 싶은 차원만큼으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NMF 설명 다 한 겁니다. 여기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 그림. PCA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결국 W 매트릭스예요. 여기 곱해진 게 결국 뭐냐면 H예요. 근데 H 중에 하나의 컬럼 벡터, 뭐 n번째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W에는 뭐 W1부터 시작을 해서
총 D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뽑아온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49개를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요게 컬럼 벡터 하나지만 요거 리쉐입을 하면은 이미지의 디멘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번에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28x 28로 다시 바꾸잖아요. 원래 784짜리 벡터인데 28x 28로 바꾸잖아요. 요 W1을 그리면 요런 모양이에요. 원래는 벡터인데 그냥 배치만 2차원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또 W2도 그려보고 W3, W4 여기 들어가 있는 이 W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49개의 베이시스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W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W의 첫 번째 컬럼 벡터를 뽑아서 여기다 그린 거고 두 번째 컬럼 벡터를 뽑아서 여기다가 그린 거고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그려놨더니 결국 이 지금 PC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얼굴들, 이 49개의 얼굴들, 49개의 얼굴의 베이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는 거예요. 뭐 얘 곱하기 1 더하기 뭐 얘 곱하기 0.3 뭐 얘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쟤네들을 적절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결국에 뭘 표현을 한다? 요 얼굴을 표현을 하려고 한다 잖아요. 근데 그때 곱하는 개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49x 49로 그렸지만 7x 7로 그렸지만 사실 49개의 스칼라죠. 그러니까 요 얼굴 하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얘 1번 자리에 있는 이 W1 곱하기 여기 H1 또 여기 W2 곱하기 여기 H2 또 W3 곱하기 여기 H3 이런 식으로 요 얼굴 하나를 이 W와 이 컬럼 벡터 하나, 이거 컬럼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지만 그냥 배치를 저렇게 좋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한다는 게 뭐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을 표현을 하겠다죠. 근데 여기 이 PCA에는 0부터 1까지는 검은색부터 흰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0보다 작아지는 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컬러 맵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0은 검은색이고 0보다 커지면 흰색이 되지만 0보다 작은 값으로 가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짙은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W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베이시스들을 보면은 음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얼굴을 조합할 때 이 얼굴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양수도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더해질 때도 있고 빼질 때도 있어요. 여기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곱해지는 개수들, 코이피션트들도 양수일 때도 있지만 음수일 때도 있어요. 이미지에다가 음수를 곱해가지고 더해요. 요 그림 이해가 되세요? 요 그림을 이해하는 게 사실 오늘 끝이에요. 따라올 만한가 보네요. 근데 대답이 그렇게 많진 않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NMF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얼굴을 어떻게 만들겠다?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또 얘 곱하기 얘 그렇게 총 49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49개의 개수 내지는 웨이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부분이 없죠. 빨간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데 무조건 양수로만 할 거예요. 베이시스도 양수고 웨이트도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뽑혀 나온 이 이미지의 베이시스들을 보면은 각자 맞는 구역이 있는 것 같죠, 마치. 뭐 어떤 애는 코를 담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아니면은 뭐 여기 약간 인중의 그림자도 있고, 뭐 여기 턱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모양의 코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뭐 다른 눈썹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담당하는 베이시스가 마치 생긴 것 같죠.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요런 애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반면에 PCA도 물론 얼굴에 들어가 있는 여러 유닛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양수, 음수가 다 되다 보니까 음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좀 뭐라 해야 돼? 이미지에 음수 값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거를 이미지라는 걸로 설명을 하기는 조금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그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요 W 같은 경우에는 논 네거티브 해야 된다. 요 H도 논 네거티브 해야 된다. 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오소고날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거 얘랑 얘를 실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저 그림이에요. VQ는 생략하겠습니다. VQ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얘를 0 아니면 1로만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굴이 통째로 베이시스가 되죠. 얼굴에 마치 49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얼굴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얼굴 하나만 딱 찍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마치 베스킨 라빈스처럼 딱 하나만 고르겠다. 네,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NMF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식으로 나타내면은 별거 없고요. 뭐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NMF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요거는 이미 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해를 어널리틱하게 구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이제 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A라는 행렬을 뭐 W랑 H로 쪼개는데, 뭐 요런 놈을 최소로 만드는 주어진 A에 대해서 뭐 매트릭스 놈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어쨌든 요 에러잖아요. 에러. A라는 애랑 W 곱하기 H랑 두 개 사이의 에러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랑 H를 찾겠다. 근데 컨스트레인트로 뭐가 주어져 있다? 전부 다 양수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 그냥 풀면 나와요. 그거 풀면 나오고, 여기 위에가 PCA입니다. 우리 오늘 실습으로 보여줄 게 이거예요. PCA를 통해서 얻어낸 W들, 그러니까 베이시스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U의 컬럼 벡터들. 그거는 요렇게 생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배경이, 여기가 실제로는 값이 0인데 지금 0보다 더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음수였다는 소리겠죠. 원래는 784차원의 벡터지만 28x28로 리쉐입을 했다. 근데 NMF로 뽑으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숫자들의 일부 피처들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손글씨를 뭐 0부터 9까지 썼는데 그 중에 일부 구간들이 이렇게 각각의 베이시스가 담당하는 게 일부 구간들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데. 그래서 딱 0인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고 0이 아닌 부분들, 양수인 부분들이 딱 눈에 띄게 들어오죠.
요겁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노래나 하나 듣고 갑시다. 떼창이나 보고 갑시다. 또 실습은 금방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그 데이터셋입니다. 케라스에서 요거 손글씨 데이터셋 불러와서 뭐 하나 봅시다. 한번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6만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의 그림은 28 x 28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행렬로 안하고 벡터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그림 하나를 그냥 벡터 하나로 보겠다 해서 리쉐입을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 n by d를 이제 row by column 곱해가지고 784로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코베리언스 만들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실행해 볼게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쪼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총 789차원에서 딱 100차원만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U 안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 중에서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까지 가지고 오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컬럼 벡터에다가 곱할 개수가 나오죠. U 컬럼 벡터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앞에 곱해지는 개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때 곱해지는 개수들이 나오고 그 개수들에다가 베이시스를 가지고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784차원으로 다시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벡터들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나 혼자 말하는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총 100개 중에서 일단 베이시스 10개 뽑으면 요렇게 생겼다. 그럼 뭐 10개만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10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0개 가지고 하는데 그 100개 중에서 딱 10개만 뽑은 거예요. 제일 참여 많이 하는 10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준비한 100개 이미지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보고 그 프로젝션 시킨 거를 다시 스팬을 시키면은 요런 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좀 꾸물꾸물하죠. 깔끔하지 않죠, 배경이. 왜냐하면은 PCA로 뽑았으니까 막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런 애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다 보니까 배경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게 돼요. 이게 만약에 디멘션을 더 줄인다, 만약 한 20으로 줄인다 이러면은 요렇습니다. 이게 막 겹쳐지는데 겹쳐질 때마다 막 더하기 빼기가 막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니까 여기가 좀 깔끔하지가 않게 돼요. 심지어 아마도 음수도 들어있는 것 같죠? 음수 들어있나 한번 직접 볼까요? 요거죠, 요거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아, 여기 안에서 해야겠구나. 에헤, 이거 보기가 어렵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음수 들어있죠. 여기 이미지인데 음수가 들어있어요. 양수도 있지만 음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디멘션이 엄청 작네. 어쨌든 이렇게 막 음수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PCA고 여기까지가 PCA였어요. 이제 NMF를 한번 해보죠. NMF. 일단 사이킨런을 쓸 거예요. 사이킨런에 디컴포지션 안에 NMF를 가지고 올 거고, 우리가 줄이고 싶은 차원을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NMF 모델을 만들게요. 몇 개로 줄일 거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값들이겠죠.
맥스 히터가 좀 중요해요. 이것도 아무래도 뭔가 돌아가면서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요 이터레이션의 숫자를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되게 짧게 줘봅시다. 그렇게 해서 피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NMF 모델에다가 피팅을 하는데 얘는 트랜스포즈 형태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D by N으로 넣어야 돼요. 우리 아까 수업에서 했던 노테이션처럼 D by N으로 넣어줘야지 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에서 이렇게 뽑으면은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뽑으면은 웨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요거는 이거 뭐 제가 컨버지 안 했는데 이거 멈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100번 눌러볼게요. 도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 가져와 봅시다. 뭐냐면은 또 이제 5개 6만 개 중에서 랜덤으로 5장만 뽑을게요. 6만 개 중에서 딱 랜덤으로 5장 뽑아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요 그림은 뭐예요? 오리지널 이미지죠. 오리지널 이미지. 원래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던 오리지널 이미지고, 요거는 리컨스트럭션 한 거죠. 여기 W라는 베이시스에다가 여기 들어있는 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한 이미지를 그리겠다는 거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지금 몇 개 썼죠? 50개 썼나요? 50개만 써가지고 그리면은 요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베이시스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볼게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요걸로 그려야겠다. 이거는 뭘 그릴 거냐면은 아까 SVD에서 구했던 U의 컬럼 벡터들, 그거 중에 대표 5개 U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들 중에 맨 앞에 있는 5개만 그려볼 거고, 밑에 줄에다가는 뭘 그릴 거냐면은 NMF를 통해서 뽑힌 베이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표 5개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PCA를 통해서 얻어진 거, 요거는 NMF를 통해서 얻어진 거. 그러니까 각자 PCA는 PCA 나름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원래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NMF는 요런 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수가 작다 보니까 막 이런 좀 큼직큼직한 피처들도 뽑히고 있죠. 어쨌든 요런 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음수가 안 들어가 있죠. 다 양수로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곱해지는 웨이트들, 개수들도 다 양수가 되겠죠. 얘는 음수도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건데, 네. 그쵸, 실습 금방 끝나죠? 실습 금방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업이 없고요. 그러면은 제가 조만간 또 과제를 하나 낼 것 같아요. 과제 하나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